갱년기라고 느낀 거는 한 3년? 머리 맥주로 하신 거예요? 뭘로 하신 거예요? 했던 말하고 또 했던 말하고 염색하고 또 탈색하고 염색하고 또 탈색하고. 갱년기가 불청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냐? 1번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는 내 마음도 돌봐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0이 넘고 나서는 내 마음도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상황들도 상처로 남고 혼자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50 넘으신 분. 50이 언제 넘으셨습니까? 6년 전에? 그러면 60을 바라본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느낌을 깎아보려고 50이 넘었다라고 하면 보통 50 한둘이어야 되는데 누나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딸하고 남편하고 왔습니다. 갱년기가 오셨습니까? 좀 지나가셨습니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갱년기라고 느낀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3년. 같아요. 네. 그러면 아마 보통 그 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꼈을 때는 이미 진행되고 나서거든요. 우리가 바로 느끼진 못하죠? 응. 그러면은 한 4년, 5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무겁다? 음, 사는 게 좀 무겁고 음, 언젠가부터 자꾸 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음,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음.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겉모습은 되게 씩씩하게 생기고 머리 맥주로 하신 거예요? 뭘로 하신 거예요? 머리 왜냐면 저희 여기 담당 PD도 저번 주에 머리를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머리는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가리고자 네. 탈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선생님 대신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어울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간신배들 아주 마음 빼기라는 명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빼기. 빼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이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빼내는 수련을 받는 건데 제가 이제 한 번 상담을 다녀온 거였어요. 얼마예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얼마인지만 얘기해 줘봐요. 일단 한 번 상담하는 데는 3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상담 3만 원. 네네. 이제 그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했었어요. 마음 들여다보는데 3만 원이라. 네. 근데 시간을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 오래 해주시네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 혼자.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그게 제가 시간을 낼 수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 거기에 그거를 제가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선생님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은 이게 간증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분들한테 주로 50대 전후 이 여성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말이 막 이렇게 우리가 길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이 길어진다가 주제가 아니라 어쩌면 저분의 말을 사람들이 이때까지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닌가? 누가 주변에서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주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표정에서부터 그랬어. 그게 이제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남편들한테는 자기야 나 오늘 그러면 결론만 말을 하라고. 결론만. 했던 말하고 또 했던 말하고 염색하고 또 탈색하고 염색하고 또 탈색하고 했던 말하고 또 탈색하고 또 탈색하고 흰머리 나고 또 탈색하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그럼 뭐 했던 말을 계속 하냐고. 반복해가지고 죽겠다 말한 지가 7년이야 그럼 죽든지 살아나든지 부활을 하든지. 뭘 맨날 죽겠다 살 빼겠다 그럼 빼. 말을 하지 말고 빼라고. 뛰어 저녁에 후라시라도 얼굴 비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말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내 말이 안 나가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막 있었어. 그게 소소한 거든 화가 나는 거든 섭섭한 거든 그거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었는데 내가 말을 안 한 건지. 그래 뭐 이런 말을 뭐하러 해.
할 일이나 빨리빨리 하고 뭐 그래야지. 아니면 당장 급한 게 있어요. 그때는 애들 크는 거. 아니면 또 누가 아파. 또 낳았더니 또 시어머니가 또 갑자기 아파. 그럼 또 뭐 가서 막 또 해야 돼. 그래서 그 급한 거 하다 보니까 내 그거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할 그게 없거나 아니면 누가 들어주질 않았거나. 선생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안 들어주는 건 아니고 어. 제가 좀 많이 듣는 입장이었었어요. 저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는데 제 이야기를 또 그쪽 상대에게 하기가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안 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딸한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 지금 표정에 그늘이 있어. 그늘. 지금 딸도 지금 힘들고 지금 딸 좀 잡아줘. 그늘 있는 딸. 우리 옆에 딸. 지금이야 웃는다. 지금이야 웃는다. 지금이야 웃어. 아까 아주 그냥 그늘이 강했어. 그냥 아주. 딸 좀 바꿔줘 봐봐요. 엄마가 언제부터 우리 딸한테 뭐 힘들다, 뭐 엄마 이렇다,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자, 여기는 북한이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 그냥 해요. 그렇게 검열받고 우리 여기 자유의 나라야. 제 직업을 밝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입대하고 나서부터 입대? 군인이에요? 해병대예요. 그럼 엄마가 머리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대 언제 했어요? 22년도 9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중사예요? 하사예요? 하사 그럼 어디 포항에 있어요? 김포에 있어요? 백령도에 있다가 이제 김포로 올해 나왔어요. 입대할 때부터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입대하고 이제 간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병사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약간 상담사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철이 들어있는. 근데 그 병사들이 우리 부사관한테 상담을 의뢰하는 거죠. 하사님한테. 상담도 해주고 뭐 간혹 가다가 많이 잡죠. 에? 그래 너 힘들지? 대가리 박아. 이 새끼 군대 좋아져가지고 이 새끼 빠져가지고 이 새끼 여기 백령도야. 놀러 왔어. 뭐 해양소년단이야. 엄마가 그러면은 딱 입대한 때부터 막 딸한테 엄마 힘들다, 엄마 이런 거 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입대가 한 1년 뒤쯤부터 엄마도 이제 제 생각이 바뀐 거를 느끼셨는지 그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내가 얘기해도 우리 딸이 딱 이렇게 서서 뭔가 딱 들어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더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건 너무 간단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엄마를 잡돌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클리어해. 이게 상담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엄마 얼굴 표정이 다 밝아지셨다. 잡돌이 얘기 나오니까. 이게 사랑으로 될 일이 아니야. 사랑 주고 잡돌이로 바로 엄마 힘드시죠? 전투 수영 5km 한번 해보실래요, 엄마? IBS 들고 그렇게 하면 갱년기 바로 좋아져요, 엄마. 근데 그러면 딸은 지금 엄마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오바됐어요? 저는 얘기 들어주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공감보다는 해결? 어떻게 그 자식 쏴드려? 해결. 그 자식이 아빠는 아니죠? 엄마, 그 자식. 아빠는 아니라요. 아빠는 아니래요. 그럼 지금도 조금 그래도 너끈히 엄마 해줄 수 있죠? 네. 너무 좋다. 엄마가 보험을 잘 들어놓은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보험 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 힘든 시기를 넘길 때는 따님한테 좀 의뢰하세요. 너무 좋으시다. 그리고 머리 빨간색으로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해병 가족으로서 우리 정말 열정과 진짜 정열을 상징하거든요. 빨간색. 남편분은 어떠세요? 중년의 여성에게 있어서 50대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어떤 그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나 남편이 그러면 좀 어때요? 들어주는 편이긴 합니다. 걱정하지 마. 살림은 다 내가 할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남자들을 많지 않은데? 알고 보니 많지 않더라고요. 아시아에 3명 있습니다.
남편한테도 보험을 다 들어놓으셨고 딸한테도 보험을 다 들어놓으셔서 남편도 내 아내가 이때까지 진심으로 그 매달마다 매해마다 그 부은 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요거 지나가냐면요, 제가 보기에 1번 이렇게 소개할게요. 갱년기가 불청객이잖아요. 우리가 초대한 손님이 아니잖아요. 초대 손님이 아닌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나가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냐? 1번 제가 추천하는 건 일단 좀 어느 정도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자. 쫓아내려고 하면 더 붙는다. 그래서 나 그냥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냥 같이 가면 안 돼. 내가 뭘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지? 선생님이 그 얘기할 때 제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마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몸을 케어하자. 자꾸 마음으로 가면 막 마음 공부하고 막 그것도 3만 원 또 내야 되잖아요. 또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어느 시점에서 탁 만날 거예요. 나 진짜 내가 얘기하고 너무 장난, 이거 진짜. 나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마음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만나기가 힘들어. 그러면 뭘 하자고요? 몸을 케어하자. 몸을 케어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이 염색한 거 너무 좋다고 봐요. 왜? 내가 이런 색깔을 하는 건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Find your color. 당신의 컬러를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컬러는 뭐 옷 색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내면의 컬러잖아요. 그거가 벌써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어떻게 찾아요? 한 번에 찾기도 어렵고. 그러면 옛날에 고동 빼먹을 때 뭘로 빼먹어요? 이쑤시개나 바늘이나 옛날에는 오핀도 집에 많아서 그거 해가지고 어디를 진짜 잘 빼는 사람은 빼는 줄 아세요? 절대 정면을 꼽지 않아요. 측면을 꽂아요. 왜? 정면을 꽂으면 무게중심 때문에 얘가 쑥 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영혼을 만나는 모든 기법이 고동 빼먹기에 있다고 봐요. 1번, 삶아라. 따뜻하게 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럼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힘들면 처음부터는 화장품도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좀 더 좋은 거 쓰세요. 브랜드 어디 거 쓰세요, 선생님? 설화수 쓴대. 설화수. 그 설화수에서 좋은 라인으로 또 쓰세요. 그리고 클렌징 하는 것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꿔버려요. 수건 좀 좋은 거 써버리세요. 내 몸에 닿는 거니까. 남편한테는 교회에서 받은 거, 오바로크 친 거 있죠? 박춘자 권사님 취임 환영합니다 이렇게 얼굴 하면 막 문대버리는 거 있어. 그거 막 아무 오바로크 안 된 거 쓰세요. 하얀 거, 사은품으로 나온 거 말고. 그거 어느 날 딱 쓰고 촉감 좋잖아요. 눈물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수건 얘기가 아니야. 내가 나에 대한 케어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비계도 좀 더 좋은 거 바꿔버려요. 마음이 부담되지 않으면. 속옷도 좀 좋은 거 입어요. 겉에 드러나지 않고 나한테 케어해 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접근하면 찾기 어려우니 몸으로 접근하자. 남한테 자랑할 수 없지만 나한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걸 조금 꾸준히 하자. 그리고 강력히 추천하는 건 마음을 잡으려면 필수적으로 몸을 써야 한다. 그래서 딱 두 가지요. 좋아하시는 일을 노동으로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운동 좋아하세요? 지금 두 가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일도 이제 하고 있고 운동은 이제 헬스하고 필라테스하고. 마음을 꼭 잡으려면 몸을 추천드리고, 밀어내려고 하거나 쫓아내려고 하면 더 붙으니까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서 운동하면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운동으로 갱년기를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갱년기랑 같이 가는데 그냥 운동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배운 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 야매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효과 나름 괜찮을 거예요.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운동에서 극복하려고 하지 말자. 운동하면서 갱년기랑 같이 가자. 요즘 우울하시면 우울을 이겨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우울을 이겨내려면 우울보다 더 큰 힘이 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우울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야 얘가 더 잘 빠지죠. 근데 땀 흘리고 운동하고 샤워하잖아요? 웬만한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잖아요? 선생님 아까 잠이 잘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활성화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잠이 잘 와요. 무언가가 우리를 유도해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져 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겨내려고 하지 말자. 같이 가면서 그냥 운동하자.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딸이 엄마한테 한마디 해줄래요? 아니면 남편이 해주실래요? 네? 남편? 남편이래요. 해병대가 남편이라고 했어요. 아내분 부르실 때 호칭 뭐라고 하세요? 예, 자기야라고 합니다. 자, 자기야 하시고. 자기야 늘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집안일 내가 다 할게. 꿋꿋하게 지켜봐 줄게. 그리고 끝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끝날 때 좋은 게 좋은 거래요. 패스트푸드는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가 좋죠. 탄산음료는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다 와인만 잡수세요? 탄산음료는 딱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먹을 때가 좋대요. 먹을 때. 정답이다. 먹을 때. 그렇죠. 먹으려고 할 때가 좋고 먹을 때가 좋은 게 있고요. 먹고 나서 좋은 게 있어요. 하고 나서 좋은 게 있어요. 운동은 하려고 나갈 때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죠? 끝이 열리는 게 좋은 거래요.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막 좋은 거보다 끝나려고 할 때 좋은 거. 헤어질 때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래요. 그리움을 남기는 게 좋은 거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악 레슨을 받는데 선생님이 레슨해 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LTE라는 게 나온대요. 4G. 그러면 동영상도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요. 영상이 안 끊긴대요. 국제전화도 무료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제가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 말이 생각나요. 이번에 일본 일 있어서 갔는데요. 국제전화 다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움이 사라졌어요. 편리함은 남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 약간의 그리움을 남기는 것도 좋고, 밥은 더 먹고 싶다 싶을 때 그만 먹어야 좋은 거래요. 야, 이 음식 정말 맛있다. 그러면 80%만 잡수면 좋대요. 그리고 모든 유튜브 추천드리는 건데 유튜브 딱 보려고 할 때마다 끝날 때 좋은 유튜브를 자주 보시면 좋대요. 몸은 그 느낌을 되게 잘 아니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아이도 안 낳고 아이도 낳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특별히 너무 기분 좋은 것은 젊은 연인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다 아시겠지만 혼자보다 사이 좋은 둘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홀로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살라고 홀로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를 잘하려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에 저는 갱년기 2부를 잘 넘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인원을 줄여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기회들을 제주도나 가파도나 다른 여러 곳에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